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 김동찬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를 꿈꾸며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3학년이 되면서 대학원을 가야 할지, 공무원직은 어떤지, 또 멘토님의 직업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고민이 많이 따라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생 선배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3학년 다니고 있는 20학번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유세훈 간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제 기증자분이 내가 만약에 내사 상태가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기증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증자분의 숭고한 뜻이 그 생명 나눔으로 이어지게끔 의학적,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율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아래에서 이제 기증자분 상담도 하고 우리 대기자분들 이제 법적으로 뭐 빠진 건 없는지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서류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기증자 만약에 연락을 받으면은 이런 의학적 상태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이 이식팀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기증 이식을 받을지 말지 이런 것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장기를 운반할 때는 구급차나 KTX나 이제 비행기나 헬기 같은 것도 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정보기관이랑 연락해서 이제 뭐 승인 받기도 하고요. 구급차 탈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급차 가면 다 양보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마치 홍해 기적처럼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는 단순히 장기 기증이랑 이식은 그냥 뭐 기증자와 수혜자와 뭐 의료진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막 이 정도 이해였다면은 그걸 보고서 기증자분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뭐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분들도 그 작은 배려해 주시는 거, 양보하는 그 마음들이 다 모여서 뜻을 이뤄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보해 주시는 그 장면. 네. 남자 간호사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실습을 나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와서 보니까 지금 거의 한 260명 정도 있어요, 남자 간호사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특수부서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병동 간호사도 많아졌고 외래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중환자실은 뭐 실습을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상태가 위중한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혼자 움직이기가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욕창 생기는 걸 방지하려고 체위변경도 좀 자주 해줘야 되고 또 특히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제 심폐소생술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자 간호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부서를 옮겼는데 이 일은 또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환자분들이랑 또 의료진분들이랑. 그래서 요것도 의외로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동찬 후배님도 미래에 어느 부서를 가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의 장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적합한 부서에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병원 선택할 때 뭐 거리라든지 뭐 연봉이라든지 좀 고려해야 될 것 중에서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하면은 그런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타입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발전해야 내가 거기서 좀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자교병원 학생이 아니면은
아예 불이익이 완전 차별이 엄청 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벽들이 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관리자로서 계속 승진을 해서 그런 데서 활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단국대학교 병원 남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그런 돌봄, 수준 높은 돌봄에 계속 도전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이민이나 뭐 해외 간호사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뭐 서울 도전해봐야죠. 학생 때 혹시 이런 활동이나 경험해두면 너무 도움될 것 같다 하시는 게 있는지. 학교 다닐 때는 기초 학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리학, 미생물학, 해부학 이런 학문들. 그 당시 배울 때는 내가 왜 이 학문들을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약의 기전이나 환자의 질병 상태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런 처방을 냈는지 알 수 있고 또 내가 환자를 볼 때도 이제 그냥 단순히 뭐 혈압이 높다, 낮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환자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특성으로 요러요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처방을 주시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노티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학문을 그냥 간호학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기초학문도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도 좋고 아니면 독서도 좋고 아니면 여행도 좋고 뭔가 이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경험하는 거를 많이 쌓아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좀 많이 키우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 교대 비슷한 실습을 하느라 잠도 많이 못 자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선배님만의 뭔가 스트레스나 그런 생활 루틴 방법이 있는지. 제가 교대 근무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허무한 게 우리 근무가 데이 근무가 있고 이브닝 근무가 있고 나이트 근무가 있는데 나이트 근무는 보통 밤을 샌단 말이죠. 근데 이틀 정도 쉬는 날을 주고 그 다음 날이 또 데이 출근이에요. 새벽 출근인데 문제는 나이트 근무 때 너무 힘들다고 하루 종일 자버리면은 그 하루에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낮 시간에 잤기 때문에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비몽사몽 하다가 다음날 출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병원 집 반복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만약에 나이트 근무가 끝났다고 하면 한 2시 정도까지 자요. 1시, 2시. 늦게 퇴근한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좀 한 7, 8시 퇴근했다 치면은 한 6시간 정도 자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햇빛 보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라든지 그런 거로 좀 풀고 남은 시간은 또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출근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한 8, 9시쯤에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데이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수면 패턴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저도 고민이 많은 타입이라서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사람이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지쳐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A4 용지나 공책 같은 거 하나 꺼내서 내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적어요. 뭐 1번 뭐 일을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번 인간관계가 좀 힘든 것 같다. 막 이런 걸 순차하게 적어봐요. 그러면 적어보면은 이제 명확해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평생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미국 간호사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평생 직업이죠. 근데 이제 조건이 따라요. 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대 근무로 평생 하시는 분도 봤는데 굉장히 존경스럽고, 근데 이제 고수준까지 가려면 이제 그에 대한 수반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근데 다 교대 근무만 하는 간호사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 상근직 간호사도 있고 이제 보험회사도 요새 많이 가요. 그리고 제약회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이 가 있는데 들어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상급 병원이라도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두 명이나 세 명을 봐요. 근데 이제 그 중환자가 뭐 에크모라든지 그런 장치들을 달고 있는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숙련된 간호사분들은 할 수 있지만 버겁거든요. 근데 외국은 만약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에크모를 달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 환자 한 명을 간호사 두 명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그 업무량의 차이,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정년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부담을 줄여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우리 간호사 선배들이 길을 개척하고 계신데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도전을 하면 연봉이 제가 듣기로 한 3억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실력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그리고 직종만의 장점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행위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시다가 회복이 돼서 집에 가실 때 너무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말을 해주시는데 그때 느끼는 보람이 사실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월급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한데 그런 보람도 이제 너무 간호사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침 이사학번이거든요. 그 대학원을 가게 돼서 이제 임상 경험은 저는 적어도 2년은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를 바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냥 대학교 수준의 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경험이 있고 대학원을 가면은 학생 때는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내가 배웠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학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해도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병원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는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 그냥 뭐 이런 거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려주는 거랑은 와닿는 게 다르기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제가 첫 실습 갔다 오고 이렇게 좀 느낀 게 많아서 고민도 풀 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너무 여기 나오게 돼서 고민을 좀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선배님 조언을 너무 많이 얻어서 오늘 좀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멋진 후배님도 알게 되고 앞으로도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생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생의 끝에 환자들의 안녕의 미소를 보면 저절로 희망의 순간들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간호사를 꿈꾸며 밤낮으로 공부하고 계실 후배님들 앞에 따뜻한 희망의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